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로 오늘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들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힘은 항상 현재에 있다. 당신의 상황은 항상 변한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머릿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어긋난 대인관계, 재정 문제, 자기 혐오의 감정을 얼마 동안 갖고 있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오늘 당장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이 가진 문제는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다. 문제가 생긴 근본 원인을 알고 나면 더 이상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당신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과거에 당신이 가졌던 생각과 믿음이 당신을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었다. 지금 당신이 믿고 생각하고 말하기로 선택한 것들이 다음 순간과 다음 날과 다음 해를 만든다. 바로 당신이 말이다. 내가 당신에게 수년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멋진 조언을 해주겠다. 당신은 내 충고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옛 생각을 지키면서 모든 문제를 떠안고 살아도 된다. 변화할지 변화하지 않을지는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당신이 바로 당신 세상의 힘이다. 당신이 선택한 대로, 선택한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요거 한 3번 읽을게요. 당신이 바로 당신 세상의 힘이다. 당신이 선택한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당신이 바로 당신 세상의 힘이다. 당신이 선택한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당신이 바로 당신 세상의 힘이다. 당신이 선택한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다. 정말 기쁘지 않은가? 이 순간이 바로 힘의 순간이다. 이 순간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 제가 떠들다가 시간이 많이 오늘은 저 뉴스를 조금 했으면 해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긍정확언 할게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꼭 입 밖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아피 왔어요. 아피, hello, thank you for coming. 네, 긍정확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과거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나는 이제 변화하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됐기 때문이다. 과거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에 오기 위해 거쳤던 과정일 뿐이다.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의 마음의 집을 청소하기 원한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가장 작고 치우기 쉬운 방부터 청소를 시작한다. 나는 곧 그 결과를 본다. 이 특별한 경험은 한 번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모험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나는 자유로워진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네, 당신이 믿으면 그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당신이 바로 당신 세상의 힘이다. 당신이 선택한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정말 좋은 생각만 해야 되는데 정말 전 어제 너무 힘겨운 토요일을 보냈습니다. How are you and how was your day? 제가 이따 얘기할게요. Fine too. 민성님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주제는 감정. 어제 이어서 감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게요. Emotions are feedback circuits that tells us whatever
죄송해요. Whether we're the right track or not. 감정은 우리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주는 피드백 회로다. 피드백 회로가 서킷이 되거든요.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읽었는데 정말 저한테 해주는 얘기 같았어요. 자, 어제도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생각의 모든 6,000가지 생각을 다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이 안 좋은 기분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어제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기분이 좋으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끌어당기고 있지의 답을 알고 싶은가? 지금 기분이 좋은가? 어떤가?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그렇게 하라. 기분이 좋으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는 없다. 기분이 좋다면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없다. 한계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기분이 좋아야 한다. 게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던가. 법칙은 참으로 완벽하다. 기분이 좋다면 목적지로 이어지는 길에 올라서 있는 것이다. 기분이 나쁘다면 목적지로 이어지지 않는 길에 올라서 있는 것이다. 당신이 하루를 지내는 동안 끌어당김의 법칙은 매 순간 작용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당신 삶으로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기분이 좋을 때 당신은 틀림없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강력한 파장이 흘러나와서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더 많이 끌려온다. 기분이 좋은 순간을 포착하고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있음을 기억하라. 한 걸음 더 나가보자.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게 해주려고 우주가 보내는 신호가 감정이라면 감정은 우리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주는 피드백 회로다. 생각이 모든 일의 첫째 원인이라는 걸 잊지 마라. 맞아요. 제가 근데 어제 너무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즉시 우주로 전송된다. 생각은 자석처럼 그와 비슷한 파장을 끌어당겨서 몇 초 만에 당신에게 돌려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감정으로 나타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감정은 우리 우주가 당신에게 되돌려 보내는 신호다. 당신이 어떤 주파수대에 있는지 알려주려고 감정은 우리의 주파수를 알려주는 회로다. 기분이 좋다면 우주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당신은 지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군. 마찬가지로 기분이 나쁘다면 우주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면 맞다. 당신은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 따라서 기분이 나쁘다면 그 감정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로 사실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중지! 당장 생각을 바꾸시오! 부정적인 주파수가 잡히고 있음. 주파수 변경 욕망. 곧 현실로 나타날지 모르는 경고. 다음에 기분이 나빠지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거든 우주에서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라. 그 순간 당신은 부정적인 주파수대에 있어서 자신에게 좋은 것이 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생각을 바꿔서 좋은 일을 생각하라.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당신이 새로운 주파수대로 생각을 바꿨고 우주가 그에 반응해서 좋은 감정을 보내줬다는 점을 알게 되리라.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느끼는 것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실수를 저지르면 그날 하루를 망치는 일이 흔할 것이다. 사람들은 감정만 바꾸면 하루 전체를 심지어 인생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그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으면 어떤 일로 기분이 바뀌지 않는 한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계속해서 기분이 좋아질 상황과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누구라도 일이 계속 꼬이는 상황이나 시기를 보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연쇄 반응은 당신이 인식했든 못했든 고작 생각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쁜 생각 하나가 그와 같은 생각을 더 끌어당기고 그 주파수대에 갇혀서 결국 나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이때 그 나쁜 일에 반응을 보이며 나쁜 생각을 하면 다시 나쁜 일을 더 끌어들이게 된다. 이런 반응은 같은 일을 더 끌어당길 뿐이다.
연쇄 반응은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그 주파수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 일어난다. 당신은 생각을 전환하여 원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감정이 바뀌면서 자신의 주파수가 바뀌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뀐 주파수를 감지해서 거기에 맞는 경험을 당신 삶에 되돌려준다. 이렇게 감정을 활용하면 원하는 것이 초고속으로 실현되어 나타날 수 있다. 당신은 감정에 원하는 것을 실어 전송함으로써 감정을 의도적으로 더 강력하게 전송할 수 있다. 네, 정말 나를 위해서 읽어주는. 여기 조금 더 읽을게요. 너무 나를 위한 챕터예요. 당신이 당장이라도 건강하다고 느낄 수 있다. 풍요롭다고 느낄 수 있다. 자신을 둘러싼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주변에 사랑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하면 우주가 당신의 노래에 감응한다. 우주는 그 노래에 담긴 감정에 반응하여서 그에 맞는 일이 현실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지금 기분이 어떤가?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잠시 자신의 기분, 어떤 기분인지 생각해보라. 원하는 만큼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내면의 감정을 느끼는 데 집중하고 그 감정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라. 감정에 강하게 집중하면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면 실제로 감정을 고조시킬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눈을 감아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내면의 감정에 집중한 다음 1분간 웃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이 당신 인생을 창조한다.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장담한다. 중력의 법칙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에도 예외란 없다. 중력의 법칙에 예외가 생기거나 하필이면 어느 날 법칙이 깜빡 조는 바람에 돼지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본 적은 없으리라. 마찬가지로 끌어당김의 법칙도 예외는 없다. 뭔가가 당신에게 갔다면 당신이 끌어당겼다는 뜻이다. 지속적인 생각으로 끌어당겼다는 의미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틀림이 없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경이적인 결과가 따라온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든지 의식을 바꾸면 그걸 뒤엎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고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기에. 당신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우주를 창조한다. 기분 좋다고 느끼는 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신호가 되어 우주로 전송되면 그와 같은 것을 더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일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되고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 기분이 우울할 때 이를 즉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아름다운 음악을 틀거나 노래를 불러라. 기분이 바뀔 것이다. 아니면 아름다운 일을 생각하라. 당신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기를 떠올리고 그를 한동안 생각하라. 마음이 그 생각을 놓지 마라. 그 생각 외에는 모두 차단하라. 장담하건대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리라. 기분 전환 도우미 목록을 남몰래 준비하라. 기분 전환 도우미란 당장 기분이 바뀌게 해주는 것들을 말한다. 아름다운 추억, 미래의 사건, 웃기는 사건, 자연,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음악 등이 될 것이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 전환 도우미 목록을 만들면서 거기에 집중하라. 각각의 것들은 각기 다른 상황에 맞아 떨어질 테니까 한 가지 효과가 없으면 다른 걸 써보라. 고작 1, 2분만으로도 기분이 확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오늘 기분 전환 도우미 목록을 써봐야겠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나 뭐하니?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고요. 이제 뉴스 전환. Inflation is inevitable. The only solution is to raise interest rates. 인플레를 피할 수 없다. 유일한 해결책은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반도체 업계가 타격을 크게 받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칩 부족 현상을 위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 설비 투자에 나서는 반도체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소득층의 세율은 한편 이렇게 얼마 전에 4월 30일에 바이든 정부가 이제 100일을 맞았어요. 근데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 그러면 고소득층의 세율이 지금의 2배 가까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때다. 이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임금을 받아도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를 낮추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금리 인상인데, 물가가 올라갈수록 금리 인상 물가가 계속 치솟으면 안 되니까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금리 인상뿐이라는 건데, 그 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율이 2% 이상으로 오르면 기계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조정하겠다. 어쨌든간 금리 인상이 낮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얘기를 작년 12월부터 했어요. 그쵸? 그래서 현재 석유, 구리 등 원자재뿐 아니라 커피나 옥수수, 감자 등의 상품 가격 역시 급등하고 있어서 피할 수 없다 설명했죠. 지금 우리 대파 가격 엄청 올랐죠. 그리고 구리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구리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건설 경기가 살아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이런 쪽에 주식을 사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금이 아니라 구리에 투자하는 분들이 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구리 같은 거에는 굳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구리는 확장성이 없잖아요. 존리 선생님께서 그랬어요. 금이나 구리, 금, 은 뭐 이런 거는 확장성이 없다고. 이거는 그냥 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근데 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리를 투자하는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금이나 은 이런 것도 좀 그런 투자하는 사람들은 약간 화폐의 대체제로 하는 것이고, 조금 이제 주식 투자랑은 다른 거죠. 주식 투자는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여기는 화폐의 대체제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이게 무엇이든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단기 투자 인생이고요. 이렇게 활발한 노래가 나오다니? 활발은 아니구나. 재즈다. 네. 아까 그 노래가 나온 것 같다. 그쵸? 소리만 조금 낮출게요. 노래 좋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쵸. 대파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대파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래서 대파 과열주의보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파 과열주의보. 부동산 과열이 아니라. 그래서 대파 대신 양파를 먹으면서 관망세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양파마저도 올라서 이제 양파 대신 쪽파를 먹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 및 인프라 투자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푸는데, 물가 상승은 자명한 일이었고요.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들이었어요. 경기가 좋을 때 물가가 오르는 거는 괜찮죠. 경기가 좋으니까. 그러면 월급도 올라갈 수 있고요. 돈이 계속 돈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금 어쨌든 간에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는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고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에 반도체 업종에 큰 타격이 이제 가해질 거다. 현재 많은 반도체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칩 부족 현상에 대응하고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죠.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르지 않는 부분도 약간 이런 부분이에요.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대개 회사들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설비 투자를 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 내야 될 이자도 올라간다는 의미고,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물가 연동 채권을 사기 시작했다 얘기를 하는데, 이 물가 연동 채권이란 투자 원금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뒤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으로, 인플레가 일어나더라도 채권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존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이 이제 나왔는데,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와 자본소득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이제 검토 중이고요.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은 39.6%의 소득세율에 오바마 케어 부담까지 추가로 져야 된다. 와, 거의 40% 세금을 내야 되는군요. 어마어마한데? 또한 자본소득과 배당소득, 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율도 최대 43.4%로 인상된다. 바이든 다음에 트럼프가 다시 될 수도 있겠어요. 이 정도면. 대상자들은 현행 세율의 2배 가까이 오른 세금을 내야 된다는 설명이다. 단 세금 발생 시점은 자산을 매도해 수익이
내가 가진 재산을 팔 때 수익이 발생할 때 그래도 40%는 심하지 않나? 이거 거의 고리대금 아니에요? 이거 완전 그러면 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팔 텐데 꽉 쥐고 있을 텐데 고소득 그쵸 이거 거의 사채보다 심한 거 아니에요? 고소득자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세율 인상이고 세금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자산 보유 기간을 늘리는 다양한 절세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고요. 세제 혜택이 있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넘어갈게요. 배당 소득 과세를 줄이기 위해 배당주를 처분하고 가치 및 성장주의 배분해서 장기 보유해 과세 시점을 늦추는 것도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지금 배당주는 그쵸 배당주는 많이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장기 보전을 하는 게 그것밖에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아동을 위한 텍스 크레딧을 최대한 많이 받고 지방채득 세제 혜택이 있는 자산 보유를 늘리는 라는 조언이다.